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핵심 요소인 산성 알칼리성 균형, 즉 pH 밸런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왜 적절한 pH를 유지해야 하는지, 균형이 깨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비건 식단이 이 중요한 균형을 지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파헤쳐 볼까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산성과 알칼리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산성이어서도 너무 알칼리성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pH란 무엇인가요?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부터 14까지의 척도를 가집니다. pH 7.0은 중성, pH 0.7은 산성, pH 7.14는 알칼리성입니다. 예로 순수한 물은 중성이고 숫자가 낮을수록 강한 산성, 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알칼리성입니다. 우리 몸은 pH 7.2일 때 가장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특히 혈액은 pH 7.35에서 7.45의 좁은 약알칼리성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전반적인 몸의 pH가 7.0에서 7.5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혈액의 pH가 너무 낮아 산성이 강해지면 혈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pH가 너무 높아 알칼리성이 강해지면 산소가 과도하게 공급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모든 질병은 결국 세포에서 시작되며 세포는 적정 pH 범위 내에서만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혈액의 pH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세포도 오염되어 재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pH 균형이 깨지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특히 몸이 산성화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산성화, 다시 말해 pH 6.5에서 7.0일 때의 증상으로는 피로감, 의욕 저하, 쉽게 피곤함, 짜증 증가, 수면의 질 저하로 푹 자지 못함, 잦은 감기, 치아 및 손톱 발톱 약화, 피부 건조, 면역체계 약화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만성산성화, 즉 pH 6.5 이하일 때의 증상은 만성 질병 발생이 있으며 또한 암, 당뇨, 월경전 증후군, PMS, 류마티즘성 관절염, 알레르기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몸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혈액은 더욱 민감하여 pH가 7.0 이하 혹은 6.8 이하로 떨어지면 거의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7.8 이상으로 올라도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는 혈액의 pH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몸의 대사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효소는 특정 알칼리 상태에서만 최적으로 작용합니다. 혈액의 알칼리성 수치가 범위를 벗어나면 효소 작용이 느려져 심각한 기능 이상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과 단백질 같은 필수 분자의 삼성 감소, 에너지원인 ATP 생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호흡하는지는 약 75조 개의 세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포는 대사작용 과정에서 폐기물인 내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음식, 물, 공기를 통해 외부 독소가 끊임없이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러한 내부 외부 독소는 혈액을 천천히 독성 물질에 중독시키고 결국 세포를 오염시켜 재기능을 못하게 만듭니다. 혈액은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 물, 비타민, 미네랄, 피토케미컬, 필수 지방산, 포도당,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세포의 대사 폐기물인 산성 폐기물을 간, 신장, 내장, 땀관 등을 통해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혈액이 오염되거나 재기능을 못하면 세포도 오염되어 재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pH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산성 폐기물을 중화하고 제거하며 때로는 다른 부분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몸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충분한 알칼리성 비축물인 뼈와 치아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성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비축물을 사용하여 pH 균형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은 적정 pH를 유지하기 위해 첫째, 버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체내 산성 잔여물을 중화하기 위해 물과 같은 알칼리성 체액을 사용하거나 췌장에서 중탄산을 혈액으로 보내 중화합니다. 또한 단백질 버퍼계가 세포 내 산성을 중화하고 뼈와 치아의 칼슘과 마그네슘은 빼내어 혈액의 산성을 중화합니다. 이 과정은 뼈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호흡기계를 사용합니다. 수소이온 농도 변화를 감지하면 폐의 호흡을 조절하여 산성을 형성하는 체내 이산화탄소의 양을 변화시킵니다. 셋째, pH가 정상 수치를 벗어나면 신장은 산성이나 알칼리성 소변을 배출하여 체액의 pH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나트륨, 칼슘, 칼륨 같은 전해액 버퍼제가 산성과 결합하여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혈액에 쌓인 산성 폐기물과 독소를 심장, 폐와 같은 중요 장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팔목, 관절, 손가락, 발가락, 피부 등으로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독소가 지방에 쌓이면 비만이 되고 혈관 왕벽에 쌓이면 혈관 질환이 나타나며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pH가 정상보다 높은 산성 혈증 혹은 pH가 정상보다 낮은 알칼리성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폐나 신장의 기능 문제, 미네랄 부족, 부적절한 식습관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호흡으로 인한 과도한 이산화탄소 손실은 호흡성 알칼리성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pH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100% 식물성인 비건 식단의 핵심인 채소와 과일은 대부분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몸의 알칼리성 비축물을 보존하고 산성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중화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반면에 정제 가공식품이나 육류는 소화 과정에서 산성 부산물을 많이 생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건 식단은 이러한 식품의 섭취를 줄여 몸의 산성 부담을 줄입니다. 그리고 비건 식단의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제는 해독을 담당하는 간과 신장의 기능을 지원하여 독소 배출을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